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한 150여 개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사실 상당해요.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도 있고요. 일보다 큰 국가들도 있고, 이 값이 일보다 작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편차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쭉 편차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모든 국가들의 factors of production이 다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값은 항상 1인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한국과 똑같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똑같은 인적 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사실 생산 요소의 비율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분포가 이제 YI 나누기 YK의 코리아의 비율의 분포고요. 낮은 국가들도 있고 높은 국가들도 이렇게 있겠죠. 뭐 한국은 이쯤 있을 거고요. 이게 1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비율은 모든 국가가 동일하다.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이런 소득 비율의 상당한 분포를 설명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반드시 생산성 비율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분포와 같이 생겨야, 다시 말하면 A의 분포가 이렇게 생겨야, 정확히 말하면 AI 나누기 A 코리아겠죠. 생산성 비율의 분포가 실제로 이렇게 생겨야지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소득 비율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역할은 100%가 되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관찰된 소득 비율의 분포가 있는데 소득 격차가 실제로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생산 요소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모든 국가가 생산 요소가 다 똑같다고 한다면 100%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전혀 정반대로 이번에는 모든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우리가 A는 보지 않고 요것만 봤더니 요것만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생산 요소의 비율에 의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100% 설명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실제로는 일부가 소득 격차의 일부가 생산성 비율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격차의 또 다른 일부가 바로 생산 요소의 비율에 의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전체 이 소득 격차를 우리가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소득 격차가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프로가 몇 퍼센트가 생산성 비율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생산 요소의 비율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지 얘가 50대 50인지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이제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우선 각 국가의 소득 격차 혹은 한국 1인당 GDP 대비 컨트리 I의 1인당 소득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R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RY는 다른 값을 갖겠죠. 국가마다 컨트리 I마다 RY는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RY는 이런 분포를 어떻게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비율을 제가 RA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RF도 생산 요소의 비율은 제가 RF라고 불렀습니다. RY, RA, RF 다 어떤 분포를 가져요. 이렇게 이런 분포를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분포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RY는 RA 곱하기 RF가 되고 그냥 단순히 이제 변수를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하고 간단하게 식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는 로그를 취할 때 로그 더하기 로그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의 RY는 로그의 소득 격차는 소득 비율은 로그의 생산성 비율 더하기
로그의 생산 요소 비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는 거죠. 변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분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ariation 그래서 분산의 영어 이름이 variance잖아요. variation을 보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분산을 이제 variance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140여 개 국가의 다양한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뭐 표준 편차 같은 것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0개 값을 갖는 거잖아요. 144개 값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144개 이렇게 쫙 주어지면 관측치가 우리는 뭐 평균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관측치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n-1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샘플의 표본의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분산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랜덤 변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죠. x는 y 더하기 g라고 하는 어떤 랜덤 변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랜덤 변수 x는 랜덤 변수 y 더하기 랜덤 변수 g. 그러니까 랜덤 변수 x는 랜덤 변수 y와 랜덤 변수 g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혹시 저한테 경제통계학을 예전에 배운 학생들은 이거 제가 다 강의하니까요. 혹시 그때 강의 노트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 경제통계학을 안 배우신 학생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경제통계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 부분을 안 배우셨으면 저한테 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랜덤 변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취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3학년, 4학년 과목들은 다 1, 2학년 때 경제통계학이나 경제수학 같은 것들을 다 이수하고 와서 이제 수강하는 과목이니까요. 지금 경제학부 학생들은 반드시 랜덤 변수가 뭔지,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랜덤 변수 x는 이제 랜덤 변수 y와 랜덤 변수 g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x의 베리언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베리언스를 v라고 쓸게요. vx가 x의 분산입니다. x의 분산은 y의 분산 더하기 g의 분산과 같고요. 여기에 2배의 y와 g의 공분산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코OV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이 나네요. YG 웃을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이름이 코비드 19이잖아요. 코베리언스에 y와 g 이렇게 더해주면 x의 분산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랜덤 변수에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통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하도 많이 써서 외운 거고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분산은 x든 y든 g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포를 갖는다고 한번 해보죠. x가 자, 뭐 간단하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분산을 도출하거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하지 않지만 직관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자, x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x는 사실 이제 우리가 ry를 가리키는 건데, 자 여기서 x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분포가 이렇게 스프레드 퍼져 있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예요. 그래서 x가 뭐 어떤 값 주변에서 매우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0과 1 사이에서 이런 값을 쭉 갖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은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의 값을 갖는다면 이건 비교적 분산이 큰 거겠죠. 그래서 매우 그 넓은 영역에서 어떤 값을 취하는 랜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